네, 중동 사태에 이란 개입 가능성 제기되면서 석유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한국 석유가 상한가 또 중앙 에너비스도 23% 강세가 나왔었고요. 어닝 쇼크 기록했던 호텔 신라 관련된 중국 소비주, 금융주, 자동차 부품주가 약세를 보였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선은 뉴욕 증시 FOMC 관망세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주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차장님? 우선 우리나라 10월 수출 지표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작년부터 이제 수출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추세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10월 달에 수출 최근에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이 어떤 바닥 다지기에 대한 느낌이 좀 커요. 네. 근데 이번에 10월 수출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좀 예상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 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PBR이 지금 0.8배 이하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로 설명은 잘 안 돼요. 지금 수급적인 면으로만 설명이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탈 상으로 저평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말 지난주까지는 시장의 호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하나 나왔을 때 좀 반응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 외에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짚으면서 인사이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아나운서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외에서는 여전히 호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특히 JTC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무려 754% 급증했다고 하죠.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9.92% 오른 모습이고요. CJCGV도 호실적에 움직였고 4.38% 오름세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295%대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PC 재고 조정이 막바지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이 반도체주의 관련주의 흐름 좋았는데요. 이 안에서 퓨릿이 6.7% 움직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화물사업 매각 관련 이사회를 열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합병 기대감이 더욱더 실리는 모습이죠. 그 안에서 아시아나 IDT 2.48% 올랐고 국내에서 첫 수소 청소차가 도입되면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코오롱 플라스틱 2.09% 올랐네요.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시간 외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CJCGV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네. 우선 영업이익은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 상태고 지금 이제 CJCGV의 주가가 흑자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은 먼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16년과 비교하면은 주가가 거의 90% 빠졌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3분기 때도 보고 연말 때도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의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나 이런 부분 개봉이 지금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3분기 시작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일반적인 광고 쪽 그리고 이 CJCGV에 노력했었던 이제 판관비 노력이 좀 긍정적인 효과였고 이 극장을 찾는 이런 관객에 대한 매출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오히려 좀 중국 쪽에서 대작들이 개봉하면서 중국 쪽에서의 이 오프라인 이 관객 수가 늘어났던 점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CJCGV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재무적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흥행을 못했던 점도 있었고,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나 금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지금 극장 티켓 판매 가격이 물론 이제 물가 상승분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영화 한 편을 봤을 때도 거의 일반 OTT 스트리밍 구독, 월 구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많이 비싸죠. 네.
이런 점에서 해결해야 될 뭐 사항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그 오프라인 그 관객 수 이런 부분에서 증가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어떤 비사업 쪽에서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 이 3분기 실적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결론은 실적은 잘 나왔던 상태에서 오늘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1조 규모의 유증으로 참 말도 많고 털도 많았던 CJCGV 역대급으로 주가 하락폭 나왔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차트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지금 거의 지금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얼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뭐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버텼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도나 이런 부분 잘 나왔던 분이 좀 한계가 좀 돼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소량의 어떤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적극적인 어떤 바닥으로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이 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CGV 소량의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5,8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힙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울고 웃는 증시 있는데요. 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재은 아나운서가 추정치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국민주식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견고한 3분기 잠정 실적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반도체가 아닌 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D램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매출액은 12%대 빠지면서 67조 원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77% 급감한 2조 4천억 원 예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기 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할 텐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방산의 대표 주자죠. 이번 분기는 쉬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K방산 베스트셀러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 39%대 급증한 1조 9,468억 원 예고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9%대 늘면서 964억 원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액은 23%대 급감한 6,348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예고하면서 181억 원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다는 점과 피어 멀티플 하락을 겪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대 빠지면서 9,241억 원 예고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94% 급증한 366억 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각 브랜드별의 턴어라운드 기조가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LG생활건강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LG생활건강은 모두 빠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LG생활건강의 매출은 비용 압박 이렇게 함께 시달리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현대위아 한번 봐야 될 텐데 지금 추정치로 본다고 하더라도 680억 이상은 영업이익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뭐 이 수치는 뭐 1분기 때 이제 509억 그리고 2분기 때 652억을 본다고 한다면 분기로만 본다고 했을 때도 지금 계속 좀 올라가는 수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현대위아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생산이나 여러 그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의 생산 부분이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그 전부터 상반기 때부터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제 전방 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차, 기아의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완연하게 잘 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위아도 당연히 현대차, 기아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재고 수준으로
그 실적이 좀 평가되는 만큼 이 현대위아의 어떤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좀 탄탄하게 연말까지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위아의 뭐 구속, 뭐 엔진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친환경 쪽으로의 바뀌는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안정성도 그렇고 새롭게 조금 추진하고 있는 이 친환경 쪽으로의 부품, 그리고 지금 현대위아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이 재평가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열관리 쪽에서의 이 시스템 수주가 본격화되는 부분이 지금은 전 내년 상반기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분기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뭐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평가 영역에 있는 거는 확실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약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나 기아에 대한 뭐 피크아웃 우려라기보다도 지금은 이 어떤 그 수요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항상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었어요. 올해도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뭐 하지만 이 4분기 때 오히려 지금 신차가 더 이제 그 개봉이 밀려 있는 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후행적으로 가겠지만은 이 매수 관점으로 항상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계속 고금리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환율은 일정 수준 상단에서 계속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가장 환율 상승 수혜주가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을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의 이 부품주들은 그 전이고 이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는 6.74% 하락했던 현대위아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갈까요? 지금 현재 현대위아의 증권사들 목표 주가는 이 10만 원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참 10만 원까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잘 안 가는 좀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1차적인 목표는 이제 62,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62,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46,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위아에 이어서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를 좀 봐야 될 텐데 이 아프리카 TV 3분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40억 이상은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뭐 작년 대비해서도 이 17% 정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아프리카 TV가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광고 쪽에서의 이 실적을 좀 봐야 되는 게 기부 경제라고 하는 이제 별풍선이라고 좀 아시잖아요. 플랫폼, 플랫폼 매출에 있어서 별풍선 잡히고 이 기부 경제 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소비 쪽과 좀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아프리카 TV의 기부 경제 그 플랫폼 매출은 좀 항상 이제 꾸준하게 좀 나와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기부 경제 쪽이 쉽게 말하면 별풍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안정적인 수익을 깔아간다는 그런 상황이고, 이 아프리카 TV의 중요하게 될 부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광고 수익이에요. 왜냐면 그전에는 이제 ATL,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체 그리고 DA 쪽 같은 이제 그 디지털로 하는 그냥 뭐 띄워주는 뭐 팝업 광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BTL이라고 해서 이 전시회나 어떤 대면 쪽에서의 이 광고 부분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라면은 지금은 현재 플랫폼 방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게임 그런 좀 대회 이런 부분 쪽에서 많이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의 BTL 광고가 수익이 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역량을 좀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 LOL 이런 지금 월드 챔피언십 그리고 리오포닌과 같은 이런 이 게임 대회를 통한 BTL 수익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두 번째가 이 좋은 부분이라기보다도 좀 그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아프리카 TV가 해외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힘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 해외 쪽도 이런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이 좀 자리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진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땐 국내 쪽에서의 어떤 시장 캐파나 어떤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키워가는 역량이 좀 필요한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성우 차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런 부분들 기대감 반영해서인지 어제장에서는 4%대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TV에 대한 가격 접근도 말씀 주시죠. 1차적으로 이제 증권사도 이제 15만 원 이상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실적이 좀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성장주에 대한 어떤 가격적 메리트도 지금 현재 구간에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제 85,000원 을 말씀을 드리지만, 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1,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 관련돼서 종목 두 종목 확인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종목 진단 살까 말까해서 CGV, 현대위아, 아프리카 TV까지 투자 포인트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성웅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